조기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리죠. 회사에 지친 몸과 마음을 벗어나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5억이라는 꽤나 큰 돈이 있어도 어느새 바닥을 보이는 통장 잔고, 예상치 못한 지출과 달라진 일상. 준비가 부족하면 꿈꿨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이 한순간에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은퇴 계획의 함정과 그 뒤에 찾아오는 진짜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조기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퇴직 후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현실을 겪어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의 수입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확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퇴직 직후에는 여유롭게 살 만큼이나 남아있던 돈이 어느 날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어라, 이거 언제 다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바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조기 은퇴를 했지만 결국은 통장 잔고, 영원 상태가 되어버린 세 가지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기 은퇴라는 말은 회사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매우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장 그 화려함 뒤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또 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30대 후반 퇴직 후 육아만 하다 통장에 남은 건 영원? 첫 번째 사례는 30대 후반의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은 뒤 이제 더는 힘들게 가게 운영하지 않고 아이도 키우면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했어요. 당시 손에 쥔 금액이 약 5억 원이었죠. 가족과 함께 지내며 밥도 해 먹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을 닫고 보니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매출이 뚝 끊기면서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했죠. 자영업자 시절에는 일하면서도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공제가 있었고 종종 바빠서 놀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막상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저런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애 데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애 교육비도 퀄리티 높이려면 이것저것 해줘야지 하다 보니 한 달에 드는 비용이 회사원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커지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A씨 부부는 이 돈이면 충분히 몇 년은 버티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에 빠져 있었어요. 주식 투자나 임대업 같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 볼 생각은 막연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진 않았죠. 그런데 해마다 인플레이션이며 아이가 자라면서 드는 추가 교육비, 그리고 갑자기 생긴 병원비까지 여러 돌발 상황이 겹치니 34년 만에 통장에 남아있던 여유 자금이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A씨는 남들처럼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다시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업계는 예전과는 판도가 달라져 버려서 쉽지 않았어요. 한창 모아둔 돈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더 이상 돈이 안 남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게 A씨의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2. 돈 걱정 없이 은퇴한다더니 세금 폭탄 맞고 무너진 40대 B씨. 두 번째 사례는 40대 중반의 사무직 근로자 B씨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의를 받았을 때 꽤 괜찮은 퇴직금과 별도로 스톡옵션이나 주식 등으로 5억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당시 B씨는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만으로도 힘든데 난 운이 좋아서 주식도 있고 주택도 있으니 좀 여유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사 초기에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 며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캠핑, 골프, 각종 취미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나중에 찾아오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재산세가 B씨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보험료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게다가 한번 소비 패턴이 퇴직자의 여유에 맞춰 올라가다 보니 그걸 다시 낮추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습관이 되면 줄이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B씨도 조금씩 줄여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부부가 취미의 맛을 들인 뒤라서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요. 결국 5억이라는 돈이 매우 단단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세금, 주식 양도세, 각종 생활비, 가족 이벤트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B씨 스스로 말하기를 조기 은퇴도 좋지만 돈을 쓰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3.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 자식이라도 막아드릴 걸 그랬어요. 마지막 사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C씨가 직접 겪은 가족 이야기예요. C씨의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결심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느 정도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투자로 모아둔 돈이 약 5억 정도 있었대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집 대출도 조금씩 갚아나가며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시작하셨죠. 문제는 퇴직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온 의료비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게 됐고 이후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받으면 얼마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본인 부담금과 추가적인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일시적으로 다른 가족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게다가 집 대출이 계속 남아있어서 기존에는 월급에서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됐던 것이 이제는 전적으로 모아둔 돈에서 빠져나가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분도 돈이 드네? 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답니다. 예컨대 세입자를 끼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더 갖고 계셨는데 그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한동안 공실 상태가 되었고 월세 수입이 끊기니 예측했던 수익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죠. 결국 1년 반 만에 모아둔 5억 중 상당 금액을 소진해버렸고 이제 어머니는 건강 문제가 조금 나아지자마자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고 해요. C씨는 어머니가 12년만 더 버티셨다면 혹은 아예 투자나 재테크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씁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조기 은퇴 후 찾아오는 배신감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5억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얼마 못 가서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이 계속되는 구조를 간과했기 때문이죠. 회사에 다닐 때나 자영업을 할 때는 매달 또는 일정 주기로 급여나 매출이 들어오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 수준의 생활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시간적 여유로 취미나 여가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지출은 커지기 마련이죠. 또 변수로 작용하는 세금, 의료비,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등이 한 번에 몰려오면 한순간에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을 크게 까먹게 됩니다. 게다가 한 번 올라간 소비 레벨을 쉽게 낮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참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간 못 누렸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다 보면 그래, 나는 이제 내 삶을 즐길 자격이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사이에 예상 외로 돈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취업이나 추가 수입 창출의 어려움도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은퇴 전에는 좀 쉬다 보면 다른 일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직장에 오랜 기간 몸담지 않은 사람을 반기는 곳이 많지 않고 시대 흐름도 빨리 바뀌어 재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영업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니 예전처럼 쉽게 시작하기 어렵죠. 그렇게 서서히 몰리는 상황을 겪다 보면 난 5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거 내 착각이었나? 하는 극심한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조기 은퇴를 꿈꾼다면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부터 고민해야 해요. 퇴직 후 임대 수익이든 소규모 투자든 크든 작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지출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이 돈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라는 막연함으로 퇴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지출 패턴 점검 앤드 생활비 계획.
은퇴 직전에 정확한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생활비 계획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여유가 생긴 만큼 아예 이 정도 선에서 한 달을 보내겠다라는 구체적 목표가 없으면 생각보다 돈이 술술 새어나가요. 특히 세금, 건강보험료, 자녀 교육비, 부모님 간병비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지출을 꼭 계산해야 합니다. 예비비와 유동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큰 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별도의 예비비가 없으면 그동안 모은 돈을 대거 깎아야 하고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예비비로 묶어두고 유동자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기 은퇴 전 다음 단계 고민. 무턱대고 퇴사 후 쉬는 것만을 꿈꾸기보다는 다음에 뭘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파트 마이너스 타임 일자리, 자영업, 컨설팅, 혹은 새로운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경력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네트워킹이나 공부 등을 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절약과 욕심 줄이기의 미학.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쉽게 낮추기 힘들지만 조기 은퇴를 진짜로 원한다면 결국 스스로 욕심을 줄이는 방식을 배워야 해요. 더 이상 매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쓰는 건 곧 통장 잔고 영원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맺은 말. 조기 은퇴를 꿈꾸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짧고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계획과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여러분이 꿈꿨던 자유가 한순간의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통장에 5억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돈을 쓰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거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는 결코 조기 은퇴를 하지 말라는 교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 은퇴가 더 간절하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정 플랜을 꼼꼼히 세우며 소비와 삶의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과연 언제 퇴직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재정 관리와 삶의 목표를 명확히 잡아둔다면 조기 은퇴 후에도 진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부디 누구도 통장 잔고 영원의 배신감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